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네 번째 모델 중에 과제 중심 모델과 역량 강화 모델의 각 특징 및 개입 과정에 대한 기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인지행동 모델에 이어서 역시 과제 중심 모델이나 역량 강화 모델 모두 개인 차원에서의 개입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먼저 과제 중심 모델은 과업 중심이라고도 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 단기 치료 영향받아서 실용성, 또 간편성, 유용성 토대로 해서 발달하기 시작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펄만의 문제 해결 접근의 그 요소들의 개념이 조금 더 발달이 된 것, 그러니까 영향을 펄만에게서 받은 것이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상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기 개입이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주 1, 2회 해서 전체 한 8에서 12회 안쪽으로 운영이 되고 종결도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너무 많이 다루지 않고 초점화하는 치료 문제는 한 2가지에서 3가지 안쪽으로 구체화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입을 합니다. 절차나 단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정신역동 모델이나 심리사회 모델처럼 어떤 심리 내적 역동보다는 현재의 활동을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경험 지향형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단기간의 치료이기 때문에 효과성, 효율성 중요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개입의 책무성도 강조가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참여 증진과 자기결정권에 극대화를 가져와서 주체성 확보에 유리하다라는 특성도 있고요. 개입 과정은 계약하기에 앞서서 시작하기, 또 문제 규명하기, 계약, 실행, 종결 이렇게 5가지 과정으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의 각 특징과 개입 과정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20회 때 기출이었네요. 35번 과제 중심 모델에서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과제라는 거는 1번 사회복지사보다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나 욕구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 맞습니다. 2번 조작적 과제는 일반적 과제에 비해 그렇죠. 더 구체적인 과제인 거고요. 3번 과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두는 것 맞습니다. 현재의 경험. 자, 4번 과제 수는 가급적 2~3개를 넘지 않게 한다. 그쵸? 단기 치료이다 보니까 치료 초점은 2~3가지 문제로 특정화해서 구체화시킵니다. 자, 5번 과제 달성 정도는 최종 평가 시 결정되므로 과제 수행 도중에는 점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도중에도 실행 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물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완화, 변경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5번 정답입니다. 다음 19회 때 기출입니다. 32번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입 초기에 빠른 사정을 한다. 그렇죠. 전체 8회에서 12회 정도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구조화되어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1번 맞는 설명이고 2번 구조화된 접근을 하고요. 3번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절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4번 조사에 근거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맞는 거고요. 5번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계약 단계에서 결정하는 과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과제를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것 정답입니다. 17회 때 47번 기출 보겠습니다. 철수는 무단 결석과 친구를 괴롭히는 문제로 담임 선생님에 의해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었다. 철수와의 상담을 과제 중심 모델로 진행할 때 그 개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수의 성격 유형과 심리 역동 탐색한다. 자, 이거는 유형 역동 고찰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심리사회 모델에서의 6가지 고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것은 과제 중심 모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2번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다. 맞고, 담임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철수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선정한다. 맞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인 철수가 스스로 더 해결 가능한 문제를 선정해야 하는 거고요. 제시된 문제가 철수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조절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더 먼저 우선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5회 때 41번 기출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간의 종합적인 개입 모델 맞습니다. 2번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입해야 하는 거 맞고요. 3번 경험적 자료보다는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개입한다. 아닙니다. 자, 바뀌었죠. 과제 중심 모델. 이것은 심리 내적 역동보다는 현재의 활동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조사 연구를 강조하는 경험 지향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옳지 않은 거 정답입니다. 4번 계약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 맞습니다. 참고로 과제 중심 모델의 그 계약 단계에서는 그 내용의 계약 내용의 복지사의 과제, 클라이언트의 과제, 그리고 주요 표적 문제와 구체적인 목표, 또 개입 기간이나 일정, 면접 날짜, 장소, 참여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계약 내용에. 자, 4번 옳은 거고요. 5번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자원 혹은 기술의 부족으로 이해하는 게 과제 중심 모델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정답입니다. 네, 10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45번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시간 제한, 합의된 목표,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니은 클라이언트의 성격 유형과 심리 내적 역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자, 옳지 않고요. 디귿 시작, 표적 문제의 규명, 그리고 이후에 계약하고 실행 종결 단계와 같은 구조화된 접근을 처음부터 종결 단계까지 정해놓고 개입하는 것 맞습니다. 구조화된 접근 강조한다. 디귿. 자, 리을 단일 이론에 근거하여 실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아니죠. 펄만의 문제 해결 접근의 요소나 또 참고로 스투트의 클라이언트 과제에 대한 개념 등을 여러 이론을 접목한 것이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고요. 옳은 것은 기억 디귿 2번 정답입니다. 9회 때 41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A군은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수강 명령 처분을 받았다. A군은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으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학교 출석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담을 받겠다고 한다. 자, 또한 상담을 통해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고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 경우에 표적 문제와 과제의 연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표적 문제를 설정할 때 사회복지사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본인의 선호하는 그 문제를 더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 철수는 상담을 통해서 남의 요구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을 고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부분을 표적 문제를 삼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행위나 가출보다 무단결석보다는 4번 또는 5번이겠죠.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남의 요구 거절 못하는 것, 이걸 문제 삼아서 자, 연결짓는 과제는 복지사가 제안했었던 것은 상담을 하고자 했었고 철수도 어느 정도 학교 출석 요구하지 않는다면 상담을 받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문제를 위해서 원인 파악 위에 주의를 상담하기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5번 남의 요구 거절 못함. 자, 이거는 역시 상담을 통해서 자존감 향상하기 보다는 대화 기술 훈련 등이 필요한 거겠죠. 자, 41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은 과제 중심 모델의 구체적인 개입 과정에 대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6회 때 49번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 중 중기, 실행 단계에서 해야 할 과업이 아닌 것은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은 문제 규명, 그리고 계약, 실행, 종결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시작하기 있고, 그리고 문제 규명하기, 그 다음 계약, 실행, 종결로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 중기 실행 단계에서 해야 할 과업이 아닌 것은 1번 표적 문제의 변화 과정 실행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실질적 장애물의 규명과 해결, 문제 규명을 하더라도 개입 이후에 또 실질적인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입 실행 과정에서 규명하고 해결하는 거 맞습니다. 3번 표적 문제에 대한 초점화된 집중해서 실행하는 거 실행 단계이고요. 자, 4번 표적 문제의 설정, 이거는 문제 규명 또는 규명 단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실행 이전에.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5번 과제의 계획과 이행하는 거 실행 단계 맞습니다. 자, 49번의 정답 4번입니다. 13회 때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 관련 기출이었습니다. 41번이었네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 문제 규명 단계. 자, 규명 단계의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클라이언트가 규정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 맞습니다. 2번 클라이언트의 수행 과제를 개발한다. 자, 이거는 과제를 개발해서 초점화된 집중을 하는 것 실행 단계 또는 실행 단계나 그 문제 규명을 한 이후 단계에서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3번 의뢰기관에서 위임한 문제를 파악하는 게 문제 규명 단계, 예비적인 초기 사정 시행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개입 문제 규명하는 것 문제 규명 단계에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입니다. 7회 때 32번 기출이었는데요. 과제 중심 모델 중에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1번 계약의 내용에는 표적 문제 들어가고요. 클라이언트의 과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목표 그래서 개입 기간이나 면접 날짜 장소 참여자 등이 다 포함이 되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 과제 수행의 장애물이 계약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모델에 관련된 기출인데요. 이 모델은 권한부여 모델 또는 인파워먼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강점 중심의 실천 모델인 거고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주체, 개체가 아닌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강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클라이언트 자체가 자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자기 삶에 대한 클라이언트가는 자기 경험에 대한 전문가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환경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와의 동맹이나 협력적인 관계 창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파워먼트 모델은 개인, 대인관계, 구조적 차원, 사회 정치적인 거죠. 이런 것 등 모든 사회체계 수준의 적용이 가능한데 특히 억압받는 집단, 이 집단에 대한 역사적 관점 이해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성 중에 하나인 거죠. 인파워먼트 모델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또는 사회 정치적 차원, 구조적 차원까지도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다라는 거. 그리고 키워드는 개입 과정이 대화, 발견, 발전 또는 발달 3단계 있다라는 거. 인파워먼트 또는 역량 강화, 권한 부여 모델은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때 기출이었고요. 30번 역량 강화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클라이언트를 자신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하는 거 맞죠?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파트너십은 자, 대화 단계에서 형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디귿, 클라이언트를 개입의 개체가 아닌 주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잘 보호되는 것 맞습니다. 리을, 클라이언트가 가진 자,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한다. 자, 원인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기보다는 환경과 자원의 문제로 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 리을이 옳지 않고요.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17회 때 33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전체적인 모델이 다 등장하겠네요. 자, 기업 인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죠. 협력적 관계로 보게 됩니다. 자, 니은 과제 중심 모델은 펄만의 문제 해결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 맞습니다.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탐색하는 데 우선순위 두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이후에 할 위기 개입 모델도 단기 모델이기 때문에 과거 탐색보다는 현재 나 또는 미래에 초점을 둡니다. 디귿 맞고요. 리얼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권위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역량 강화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이거든요. 권한 부여 모델. 자, 이 모델은 권위적인 역할이 아니고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리얼 옳지 않네요. 기역, 니은, 디귿 3번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14회 때 32번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잠재적인 역량에 초점을 두는 것 맞고요. 변화를 위한 클라이언트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자, 발견 단계, 대화 단계, 발전 단계의 실전 과정 순서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바뀌었죠.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또는 발달 단계, 대화, 발견, 발전 단계의 순서입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이네요. 자, 이용 가능한 자원 체계의 능력을 분석하고 목표 구체화하는 게 역량 강화이고요. 클라이언트의 참여 중시하고 자기결정권 역시 강조됩니다. 자, 32번의 정답 3번입니다. 12회 때 역시 32번이었네요. 인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 중 자, 중간 단계, 발견 단계이죠. 이 단계에서의 과업으로 옳은 것은 성공을 인정하기, 자, 마지막 발전 단계입니다. 달성한 것을 통합하기도 역시 마지막 발전 단계이고요. 새로운 자원을 또 다시 활성화하는 거 발전입니다. 역시. 자, 4번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하는 게 자, 중간 발견 단계인 거고요. 자, 이때는 자원의 역량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결책을 고안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발견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클라이언트와의 파트너십 형성하기는 첫 번째 대화 단계에서 형성할 자, 과업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1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52번 역량 강화 모델의 3단계 대화 발견 발전 중에 대화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강점 확인은 발견 단계입니다. 자, 니은 목표 설정이 대화 단계 맞고요. 디귿 자원 능력을 작성하는 것도 발견이고요. 발견 단계. 자,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는 파트너십 관계 형성하는 것 대화 단계 맞습니다.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9회 때 자, 역량 강화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에 관한 기출을 보겠습니다. 31번 인파워먼트 모델에 기초한 개입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한부모 자조집단 프로그램 자, 인파워먼트 맞습니다. 자, 이 모델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이라던가 사회적 조직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었죠. 기억 맞고요. 니은 자,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 그렇죠. 무기력한 그 상태의 클라이언트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것. 자,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게끔 자,
옹호하고 조력가 역할을 하는 거, 니은도 맞습니다. 인파워먼트 모델. 지금 장애인 동료 상담과 양성 프로그램도 인파워먼트 모델이고요. 시설 운영위원회에 이용자 대표는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의무화 시켜주는 거. 자, 니을도 인파워먼트 모델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제 중심 모델과 역량 강화 모델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